HLB를 볼 건데 역시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어요. 최근에 HLB를 보면은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나와서 역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리버세라님 선양 낭성암 임상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HLB가 반등을 했던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더 중요한 이슈는 뒤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기사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자회사 엘레바가 그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리보세라닙의 선양 낭성암 치료를 위한 임상 이상 첫 환자가 등록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뭐 제약바이오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임상 관련된 진입이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엘레바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리보세라닙의 선양 낭성암 임상 이상 환자 등록 이슈입니다. 이 선양 낭성암이라는 게 미국에서 매년 1200건 정도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적게 발생하는 거예요? 적게 발생하는 거죠. 네, 미국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쵸? 네, 미국 인구가 아마 3억 명이 넘죠? 그래서 미국에서 매년 한 1200건 정도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암이잖아요. 그래서 희귀암입니다. 그래서 그 엘레바가 미국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희귀의약품 지정은 일반 의약품보다는 훨씬 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허가도 좀 빨리 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뭔가 혜택 같은 것도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그 모든 재발 또는 전이성 선양 낭성암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임상 진입을 했고 FDA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부터 승인도 받은 적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임상에 참여하는 그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선양 낭성암이라는 게 반복적인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이외 표준 치료 옵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환자에게 리보세라닙을 투여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제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역시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그동안 밝혀드렸었던 HLB 관련된 소식과 마찬가지로 역시 호재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그 중국에서 위암 치료제로 이미 리보세라닙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허가 신청을 완료를 했죠. 요것도 어제 이제 다뤄드린 이슈고. 그래서 이번에 선양 낭성암에 대한 임상 이상 환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더더욱 끌어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HLB가 완전히 품에 안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동안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때문에 그 로열티 수익이 바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진양권 회장이 밝힌 만큼 실적과 성장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HLB가 이렇게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 살짝 올라가는 척하다가 계속 밀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이게 그동안 하락폭에 비하면은 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기사 내용 때문에 올랐다라고는 생각되지는 딱히 않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사가 송출되면서 분봉상으로 이제 올라간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했던 이슈 바로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HLB에 필요한 조치일 수 있는 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입니다. 1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11일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언제부터예요? 내일부터죠. 어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공매도 과열 조건 지정 요건 완화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제 공매도를 뭐 폐지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매도를 폐지하기 어려우면 뭐 한시적으로라도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던가 뭐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건 역시도 정부 입장에서는 뭐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선진국들이 딱히 취하고 있지 않은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좀 약한 공매도 규제인데 안 하는 것보단 낫긴 낫거든요. 요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뭐 일단 뭐 변동성 혹은 뭐 수량 이런 부분들로 판단을 하는데 그걸 완화해 준다라는 건 뭐예요?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는 종목이 예전보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공매도 하루 금지가 됩니다. 그쵸? 지금 규정은. 근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는 종목이 많아지고 공매도 하루 금지에 적용되는 종목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공매도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그 공매도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킨다라는 거고 여기서 그 거래 금지 기간도 늘린다고 했어요. 기간도 확대.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많이 되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도 하루보다 뭐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지만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세부 내용은 오늘 그 장 종료 이후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종료 이후에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해서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정 요건을 완화하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이 많이 지정되고 공매도 금지도 많이 되는데 공매도 하루 금지에서 기간도 확대될 것이다. 요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HLB 같은 경우 정말 다른 종목보다도 공매도에 시달리는 그런 종목이었다 보니까 이 조치가 시행되는 데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소폭이지만 좀 반등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만약에 장 종료 후 나오는 HLB 관련된 아니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 이슈에서 조금 더 강력한 공매도 규제책이 발표가 된다면 HLB가 내일 추가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 종료 후에 이 공매도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아마 HLB를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